일단 오늘은 이렇게 할 거고 자 일단 중간고사 리뷰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먼저 보는 이유는 조금 리뷰 정신을 조금 집중해서 시험을 다 넣고 조금 더 차분한 상태로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 그리고 리뷰에서 학습 전략 이 학습 전략이라는 것이 내신하고 내신이 이제 수시죠. 그리고 수능 정시. 자,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시험이 이번 시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를 조금 판단하는 다르는 계기로 삼고 있는데 수학하고 국어만큼은 내신이 거의 수능이에요. 내신이 거의 수능이에요. 수능 준비가 그럼 내신 준비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정말 간략하게 하고 이제 문사 보면 내신은 선택형하고 수령에서 선택형이 문 A 플러스 이제 문 B 일부 그 다음에 서술형은 문 B였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선택형에서 특히 문 A 부분, 문 B 학교에서 지정해줬던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풀고 B로 넘어와라. 정확하게 풀고 B로 넘어와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선생님이 피드백 받은 학생들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선택형을 20분, 25분 안내 다 보고 많이 틀리지도 않아. 여기까지는 여기서 갈린 거죠. 여기서 서술형, 분수형에서 갈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학교에서 출제 문제점이 분석한 결과 문제 자체는 퀄리티가 높다. 인정. 그건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락 선생이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애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면에서는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잖아. 좋아요. 근데 일단은 서술형 4개가 각각의 10점짜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글자 수 제한을 두고 이것을 타협 없이 0점 추가하겠다. 이런 건 미리 고지가 됐어야 돼. 왜냐하면 그거에 맞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거에 맞게.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구조화도 해봤지만 똑똑한 학생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핵심을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 그 논리에 맞으면 대체가 안 되고 분명히 부분 점수가 나가야 되는 게 상식에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0점 처리해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거 목표이 1등급 나오는 학생 과자 먹는 거 좋은데 침으로 녹여 먹어야 돼. 요 부분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문항당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애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는지 보고 좀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은 클레임을 학부모인 척하고 어머님들이 안 하시잖아. 어머님들이 안 하시잖아. 왜냐면 최소한의 억울함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0점 만점에 0점 처리된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글자 수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시험. 이런 거.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시험 전에 고지를 했어. 그게 없었다는 거지. 그 문제점이 그거야. 두 번째, 수업 방식에서 어서. 자, 우리 문과 학생들 없죠? 문과 학생. 이거 인문 논술이 이런 유형이에요. 인문 논술. 4번 같은 경우는 되게 완벽한 인문 논술 유형이에요. 4번이요. 이거 실제로 이현아 선생이 신청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문과 학생들. 2018년도에 상무부가 역대급으로 문과 애들이 서울대 많이 간 적이 있거든. 8명인가 7명인가 문과에서만. 그 역대급 성적을 찍은 그 해에 신청 면접 논술 지도를 했었거든. 그래서 지금 그때 수업 방식, 신청 면접이 딱 그런 걸 이런 지문을 주고 딱 시간을 줘요. 10분이나 15분.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지. 교수랑 말로 하는 거야. 딱 그 방식이야. 딱 그 방식인데 이제 문학 쪽으로 한 거죠. 문학 쪽으로. 그러면 수업을 그렇게 했냐는 거죠. 학교에서. 시행평가하고, 가서. 우리가, 이 리뷰를 먼저 하는 수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교육 받아봤자 필요 없어요. 문학은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셔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말은 좋지. 그럼 학교에서는 평가자의 역할만 하겠다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육 정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거 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 이영훈아 선생님한테.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 내가 한 말을 애들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말을 이영훈 선생님이 받고 받아치고 나랑 몇 번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의한 면이 있는 거죠. 최소한의 억울함은 없어야 되고 시험이 개인이 실수하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실력 부족으로 틀리거나.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불탕 먹이려고 선생님이 이거 100자 내외 제한, 글자 수 제한을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다 0점 처리해버린다? 그런데 지금 수시에 목숨 걸고 수시 준비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리고 서술형을 갖고 가서 어느 학교든지 서술형 채점표는 학생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이의제기를 하게 돼 있어. 납득을 시켜야 돼. 타협 없어. 이거 아니면 다 틀려. 그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안 그렇게 했거든. 자기랑 친분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안 줬어요. 단어가 달라져도 얘 논리가 있다 이러면서 점수를 주는 분이시거든. 너무 잘못이야. 문제가 너무 커요. 이 40점. 이 40점이잖아. 그래서 자 여기에서 빨리 완벽하게 풀고 일로 넘어와서 충분히 시간을 써라. 그리고 크게 생각해.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가고 차분하게 읽었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다 점수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대응하는 게 어려웠고 당황스러웠던 거지. 이게 시간 안배를 잘 해서 큰 틀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세부적으로 적용하면서 갔으면은 어느 정도는 다 득점했을 거예요. 왜냐면 서술형, 논술형 했을 때 거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지금 정규에서 제일 잘 본 애가 28점이고 평균이 10점이고 한 자릿수인 애들이 뭐 엄청 잘되는데 그리고 4개 다 합쳐서 빵점인 애들 글자 수 못 채워서 얘네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무슨 시험이냐는 거지. 장점을 얘기하면 뭐냐면
기존에 학원에 다니면서 기출문제 풀고 어느 정도 암기로 방어를 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구나를 알고, 야, 내가 이거 제대로 사고해야겠다. 이게 뭐지? 뭘 생각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지가 생긴 거는 소득이, 여러분 그런 인지가 더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서술이랑 기말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이제 각자 다른 데서. 그런데 이게 각자의 이영락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영락 선생님 자기 기준. 이번에도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칼같이 지금 깎거나 0점 처리를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보편적인 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관적인 것도 있는데 서술형 답안지를 봤잖아.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그것에 중점을 줘서 원고지로 압박 테스트입니다. 이번에 나의 원고지로. 그리고 문항도 많은 문항을 빨리 푸는 거, 그것도 훈련이 되긴 돼야 돼.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빨리 풀기.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 여기서 내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여기서 써야겠는데, 여기서 자, 한번 우리가 겪었으니까 제대로 훨씬 더 유연하고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방법을 이렇게 알았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좋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또 한숨 머리를 굴리겠지. 대응을 하겠지. 그런데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낼 거야 라고 또 머리를 굴리겠죠. 근데 이게 창이거든, 창이. 중요시 여러분, 창의성. 근데 이제 창의성이 신해철이라는 가수 알죠? 알아? 죽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알지? 누구나? 신해철을 모르면 이게 참. 그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거리에 자기가 버려져 있는 거지. 돈이 한 푼도 없이 버려져 있는 거야. 거지가 된 거지. 엄마 아빠 없어지고 집 없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능력,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핍, 생존하기 위해서.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떠먹여주는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지금까지. 그리고 지시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문제 풀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성공고 국어의 어떤 출제 기조다, 목표다, 이렇게 발표했었어. 이영락 선생이 2019년도에 대놓고. 나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 창의성이거든.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이게 백자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반드시 보태서 써야 되거든. 기존 지식에 내 생각을 보태서 창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창의성을 공부해요. 문제 유형도 있고 스타일도, 백자를 서술하라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 어떤 작품을 보든 이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인의 관점, 소설가의 관점, 서술자의 관점, 시적 화자의 관점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생각을 했구나, 저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연결시켜서 틀리든 맞든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틀리든 맞든
창의성을 위한 사고와 서술 능력을 이거 수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문부가 입결이 좋은 거야. 수능 국어 만점자가 최상권 만점자가 세화고보다 많아. 세화고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랑 상문고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국어 성적이 상문고가 더 좋아. 이과.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런 식으로 1학년 때부터 네. 뭐냐면 가르치지는 않아. 그런데 방향은 제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기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 물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수명특강하고 우리 교과서 부분의 내용만 하기도 되게 사실은 좀 빡빡해요. 주1의 수업이. 그렇죠. 근데 그건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이 서술형 압박, 논술형 테스트는 주로 클리닉에 이용을 할 거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대면 첨삭을 하면서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 개인별로 채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짓고 모여서 볼게요. 자, 이제 이게 2학년 1학기 지금 중간보고 기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3년도잖아요. 24년도 9월 첫 주에 모의고사를 보거든.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 본 다음날 수시 원서를 6개 써요. 이 모의고사. 자, 지금 언제지? 23년. 5월 시작했지? 5월. 9월 첫 주니까 8월 말까지로 가야 돼. 자, 그러면은 남은 기간이 1년 3개월인데 사실상 기말고사 끝나면 1년 남았다. 지금 뭐 수학여행 간다면서 어쩌고저쩌고 5월 그냥 가지. 기말고사 범위 쫙 나오지. 근데 6 모평 보고 기말고사 범위 쫙 나오죠. 막 시험 준비하고 끝나면 이제 1년 남은 거야. 2024년 9월까지. 수시든 정시든 1년 남은 거야. 그러면 왜요? 9월부터 11월까지 2달이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때는 재수생들하고 붙어서 내가 그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절대 9월 모평보다 현역이 수능에서 잘 보는 게 없는 10% 미만이에요. 재수생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화준이 우리 윈터스쿨 걔네들 지금 다시 재수하잖아요. 요섭이.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재수해. 너희 선배들 수능에서 4개 틀린 애가 재수를 했는데 한양대 의대 갔는데 서울대 의대가 아쉽다. 재수생들 이길 수가 없어. 삼수생들 이길 수가 없어. N수생들 심지어 학원 강사들도 시험 봐. 수능가 학원 강사 중에 젊은 수학 선생님들 있잖아요.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의대 가겠다, 한의대 가겠다, 나이가 상관없는. 왜냐면 수학이 되거든. 수학이 되고 어른이 됐으니까 국어도 어릴 때보다 어떻게 보면 좀 비문화 같은 것들이. 그러면 뭐냐? 결론 1년 남은 거지. 1년. 자, 국어 쪽에서만 얘기할게. 2학기 때, 상문이 2학기 때 독서를 해. 2년 전까지 언어와 매체를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독서를 바꿨어. 근데 독서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정말 범위가 없어. 진짜 작년 중간고사 때 독서 중간고사인데 범위가 없다. 얘들아,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폭넓은 다양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내겠다. 범위가 없어. 그냥 모의고사인 거야, 모의고사. 그런데 범위가
문제가 있었지. 보면 최근 7개년치 평가원 지문에서 80% 나왔어. 변형. 고3 평가원 지문에서 80%, 고2 한 20%? 있어.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문학하고 독서가 이게 공통이죠. 수능에서. 그 다음에 엄매하고 화작. 이게 선택인데, 문학하고 독서 합쳐서 75, 엄매하고 화작 25. 그렇죠? 그러면, 자, 수능에서 성공하는 학생들 있잖아. 특히 현역 중에서. 가장 아이디어라고 가장 드라마티컬한 건 뭐냐면, 바닥이 아니라 가장 낮은 상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기서 시작해서 개미처럼 계속 올라가서 수능에서 최고 등급을 찍으네. 작년에 선생님이 개인 수업을 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서문여고에. 그 학생이 3월 달에 3월 우평에 미술을 하는 학생인데 그거를 잘 봐야 되거든. 3월 달에 4등급인 고3들하고 이거 고3만 보는 거잖아. 4등급이야, 4등급. 근데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1이면은 완전 좋고 최소한 2는 나와야지 원하는 대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테스팅을 해봤거든. 고3 때 개인 수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애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테스팅을 해서 될 만한 애 아니면 안 받아요. 딱 했는데 얘가 독서가 되게 괜찮은 거야. 독서가. 틀리는 게 엄매에서 많이 틀려. 엄매가 안 돼 있어, 문법이. 그리고 문학도 좀 어설픈데 의외로 다른 영역 중에 독서가 괜찮은 거야. 이과 지문 잘 풀어.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했지. 얘가 수능 때 자, 3월부터 해서 쭉 매일 보잖아. 3학년들은 모의고사를. 계속 1등급 맞고 뭐 100점도 맞고 막 이랬던 애들이 수능에서 2등급, 3등급 나오잖아. 홍경이가 없어서 지금 수학을 100점 안 맞으면 이상했던 사람이야. 모의고사에서. 국어도 계속 1등급 유지했던 사람이야. 홍경이 형도 수능에서 안 나오잖아. 국어가.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부족했던 학생이잖아요. 개미처럼 1년 동안 정말 하라는 대로 공부만 한 거야. 진짜 원하는 대학 가기. 수능에서 1등급이 2점 모자라는 87점이 나는 거야. 얘 지금 모든 대학 다 들어. 자기가 가는 대학. 국어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탐구하는 일 나오고 국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얘는 성적으로는 지금 실기와 관련 없이 다 뚫리는 거야. 자기가 가려는 데야. 홍대 빼놓고. 홍대는 진짜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2대 갔거든. 2대가 목표인데 2대 간 거야. 그래서 국어가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과목 얘기. 그러니까 국어가 정말 인생을 바꾸는 과목이 된다니까. 서우진.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엄매에서 여러분 보세요. 문학하고 독서가 75%고 엄매 화작. 근데 엄매가 1학년 때 문법 한 게 다거든, 너희들이. 1학년 때 한 게 다잖아.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니? 아니잖아. 까먹었지. 근데 2학기 때 독서를 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엄매가 구멍이 뚫린 채 3학년이 되는 거야. 2학기 때 독서, 2학기는 더 짧아. 2학기는 예비 고3이라니까. 예비 고3이라서 상문에서 완전 고3처럼 해. 국어를. 독서 하는 건 좋은데
엄매가 구멍이 뚫려버려. 그래서 언제?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엄매 선택 과목 하나 끝내놓고 가야 돼. 못 봐. 끝내놓고 2학기 때 독서, 실기눈치 평범한 지문, 샅샅이. 실기눈치가 아니라 식기눈치. 6구 수능, 지문. 완벽 분석, 이것도 방학 때 해야지, 사실. 그래 놓고, 기말, 2학기 기말 끝내고, 우리가 수능특강 24학년도 수능특강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보면서 고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면 다른 학교하고 계속 비교를 해봤거든? 근데, 그래, 진짜 문제 수준이 높구나. 어쨌든, 서술형, 논술형, 이런 것들을 돌파할 정도면, 정말, 이거 나중에 정시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겠구나. 그리고 상문이 정시 입결이 좋다 보니까 완전 수업 방식을 이렇게 정시 쪽으로 가는 거지.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런데, 다른 과목 얘기하는 건 실내잖아. 국수 시대니까 국어하고 수학만 얘기해볼게. 국어 수학은 절대적으로 내신을 열심히 하는 게 유리해요. 정시에도. 그 대신 국어 같은 경우 엄매를 방학 때 반드시. 내 특강 있거든? 특강을 그냥 완전히 끝내놔. 한 학기가 지나고 나도 생각이 나게. 문제 풀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든 정시든. 자, 1년 남았는데 1년 계획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일단 작년 6월 거 오늘 볼게요. 작년 6월 거 시간은 75분. 지금도요? 네. 쉬는 시간. 잠시만요. 근데 6월께 2학년 보죠. 2년 2학년 있었어요. 그 육모 안 보잖아요. 그 육모 안 보잖아요. 너무 쉬운데? 바로 시작. 바로 몇 분이야? 25분. 45분까지.